30대 중반부터 이미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50대 이후에 아주 크게 나타날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식, 운동, 체온 조절인데요. 일단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적게 먹는 거잖아요. 적게 먹으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소화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혈액이 맑아져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요. 자, 이것만 해도 적게 먹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는 이걸 많이 움직이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걷는 것이 관절도 유연하게 만들고 대사순환도 돕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은요, 이거 적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급상승합니다. 면역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대사순환이 잘 되거든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계도 제대로 활성화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소식,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는 거, 적정 체온 이렇게 조절하는 것만 해도 노화를 지연시키는 아주 큰 비밀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항상 저희 환자분들도 그 말씀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적게 먹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배부르지 않을 때 숟가락 놓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작정을 하고 나 요만큼밖에 안 먹을 거야.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딱 밥숟가락 놨을 때 배불러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먹으면 배가 안 부르겠다 하는 정도를 본인이 이제 정하는 거죠. 그렇게 드시라고 늘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는요, 편한 걸 좀 버려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 편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면 충분히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시간에 쫓기면 어때요? 금방 부르면 오는 택시 부르고, 또 금방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려면 일단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쫓기듯이 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 가지고 시간을 약간 여유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동하는 것을 걸어서 많이 하시라 하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니던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게 체조를 억지로 시켰어요. 국민체조라고 해서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아마 성인들이 본인 이렇게 어깨라든가 팔, 다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체조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아마? 그런데 그나마도 안 하시고 계시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한의원에 어깨 굳어서 오시고, 무릎이 굳어서 오시고,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만큼 관절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먹는 걸 좀 따뜻한 걸 드셔야 돼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음 잔뜩 넣은 거, 뭐 꼭 그 아메리카노 말고라도 항상 얼음 넣어서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여자분들 참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일단 너무 시원하고 찬 거를 먹게 되면요, 몸은 차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에 제가 좀 많이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 많이 권유하는 방법 중에 족욕하시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발만 따뜻하게 해도요, 순환이 잘 되면서 몸이 따끈따끈해져요. 특히 이제 수족냉증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먹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따뜻한 거 드시고, 저녁에 족욕하고 주무세요. 이게 답이에요. 가장 의심해 볼 만한 것이 신체화장애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심신증이라고 불렀죠. 마음심자, 몸심자 이렇게 써서요. 이게 이제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검사에도 이상이 없고 원인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자율신경 실조증도 있어요.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었다 하는 얘기로 이렇게 병증으로 부르는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과항진돼서 감각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느껴도 될 그런 감각들을 본인은 느끼는 거죠. 실제로 검사에는 문제가 없어요. 안 느껴도 되는 뭐 감각이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통증이죠. 분명히 통증을 유발할 만한 요인도 없고 옆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도 감각 같은 거예요.
너무 시리다, 뭐 너무 열이 꽉 찼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이런 이유 없는 통증에 대처하는 방법 딱 3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도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통증을 좀 대처할 수 있나요? 진통제 먹어도 안 들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흐름을 도와주는 거죠. 신진대사만 촉진돼도 이 통증에 굉장히 잘 몸이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교감신경이 안정돼서 모든 것이 이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체 리듬을 유지하세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자율신경계 균형을 도와서 이런 이유 없는 통증을 대처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에너지 고갈에 주의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나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에너지가 바닥이 되어가는 줄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 없이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이렇게 바닥 소진하지는 않았나 하고 항상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고갈됐을 땐 갑자기 탁 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뭐 기절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원래 앓던 증상들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물 많이, 생체 리듬 유지, 에너지 고갈의 주의, 이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요, 몸이 수승화강을 잘 이루도록 돕습니다. 이제 수승화강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상체는 항상 시원하게, 하체는 따뜻하게 만드는 건강한 신체 순환 상태거든요. 이 상태만 유지를 해도 질병으로부터 굉장히 해방이 많이 됩니다. 에너지 고갈이 되면은요, 제일 먼저 시력이 좀 평소하고 많이 다르게 시력이 본인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침침하거나 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를 너무 오래 봐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평소에도 시력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쾌하지 못하다 하면 이거 에너지 고갈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 않다. 자꾸 잠의 그런 어떤 질이 나빠진다. 이것도 에너지 고갈의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노화가 오고 나면 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대부터 시작하면 늙다. 30대 중반부터 이미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50대 이후에 아주 크게 나타날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그리고 이거 누구도 대신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또 건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때때마다 체크를 해서 노화를 늦추고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